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맞고 자랐는데 이때는 다들 그렇게 맞고 자라는 줄 알았어요. 다른 집들은 가족들끼리 있을 때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가족의 모습은 그냥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억지로 그려낸 거라 생각했었고요. 사실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맞아서 그런지 저 스스로 기억들을 지우려고 노력했었나 봐요. 어렸을 때 기억을 잘 못하는데 어렴풋이 떠오르는 장면들을 생각해보면 별의별 거로 다 맞았습니다. 긴 빗자루 말고 단단한 나무 손잡이가 달려있는 작은 빗자루 있잖아요. 그 두꺼운 게 부러질 정도로 맞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 다음날에 새 빗자루가 벽에 걸려 있어서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쇠로 된 자를 세로로 손가락 마디를 때리기도 하고 발바닥을 당구대로 맞기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초등학교 시절보다는 좀 더 기억이 나는데 맞는 것도 맞는 것이지만 형이랑 비교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사춘기다 보니 엄마에게 대들기 시작했고 엄마랑 많이 싸워서 자살 시도도 해봤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턴 공부를 잘했어서 그런가 특별히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저도 덩치가 커지기도 했고요. 사실 그때는 하도 맞고 자라서 그런지 눈에 도끼가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때리는 건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도끼로 공부를 지독하게 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이 집구석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지방의대에 합격해서 나와 자취를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가족과 멀어졌어요. 방학 때도 집에는 잘 가지 않았고 명절 때만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정도였고요. 그렇게 대학교 생활을 하며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자취하는 저를 집에 초대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렇게 친구들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친구 부모님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 집이 이상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끔 집에 가서 가족들 얼굴을 보게 되면 처음 인사말이 넌 얼굴 왜 그러냐?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가면 머리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지적질로 시작하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런데 친구 집에 놀러가면 부모님들이 친구에게 항상 따뜻한 말을 건네고 친구인 저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친구에게 물어봤죠. 평소에도 부모님이 이러시냐고요. 그랬더니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당연히 평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더군요. 그때 우리 집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취방 월세며 생활비는 제가 과외 뛰어서 벌고 학자금은 대출로 충당하고 있었는데 다른 집들은 하나부터 끝까지 다 지원도 해주더군요. 저는 제가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 싶어서 과외 뛰며 생활비를 버는 와중에 조금씩 모아서 1,000만 원 모으고 이 돈으로 가족들 일본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지방에서 의대 다닌다고 하면 과외도 잘 구해지고 페이도 괜찮았거든요. 그렇게 해외여행을 가서 사이가 좋아지면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행을 보내준다니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에게 네 덕분에 해외여행도 다 가보고 호강하네 하며 좋은 말도 들었고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 우리 집도 내가 더 잘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였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방 2개짜리 아파트를 빌렸는데 거실에서 맥주도 한잔하고 정말 완벽한 여행이었지요. 그렇게 술을 한잔하고 거실에서 잠깐 졸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봐, 얘 받아주길 잘했지? 이제 그만해. 마음 좀 받아줘라. 잘하긴 뭘 잘해 이 양반아. 당신이 그때 사고치고 밖에서 애 만들어 왔던 것만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분이 안 풀려. 뭐 애가 머리는 좋아서 다행이긴 하네. 이제 의사 될 거니까 구박 그만하고 좀 뜯어 먹어야겠구만. 그렇다고 내 화가 풀리는 건 아니지만 뭐 다른 집들 아들처럼 대해주는 건 생각 좀 해볼게. 이런 대화였지요. 잠결에 들어서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엄마 아들이 아니라고 라는 생각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따졌습니다. 아빠 뭐야? 내가 엄마 친아들이 아니라고. 내 친엄마가 누군데? 난 뭔데? 깨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는 당황해서 그게 네 엄마는 나도 지금 어딨는지 몰라. 예전에 잠깐 만나다 헤어져서 나도 소식 못 들은 지 20년도 넘었다. 진정하고 잠깐 숨 좀 돌려봐라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흥분하여 그 길로 짐을 싸들고 먼저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내가 엄마 친아들이 아니라니 그동안 나를 왜 그렇게 때리고 괴롭혔는지, 형보다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나를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지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 단 한 번도 집에 가지도 않았고 연락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학교로 찾아오긴 했지만 대학 졸업 후에는 일하는 것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렇게 일하다 개원을 해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뭐 그런 평범한 의사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료를 보고 있는데 밖이 좀 소란스러운 겁니다. 뭐지? 진상 환자라도 왔나 하는 찰나에 진료실 문이 열렸고 문 앞에는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네가 숨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네 주소 다 나와 드디어 찾았다 하며 진료실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저희 인연은 예전에 다 끝났잖아요. 왜 이러세요 했더니 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키운 값은 해야 할 거야 하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고 엄마는 내가 엄마인데 경찰이 무슨 소용이냐며 유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자초지종을 듣고 저와 엄마를 분리조치시켜 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네 형이 사업하다 망해서 돈이 급히 필요해서 찾아왔단다. 이 형만 어떻게 해줄 수 없겠니? 내가 다 잘못했다. 무릎 꿇고 빌라하면 빌 테니 사정 좀 봐줘라 라는 겁니다. 전 그동안 차별받고 맞고 욕먹고 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한 푼도 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 그냥은 못 드리겠네요. 저한테 딱 이 세대만 맞으면 2억 드릴게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정말 세대만 맞으면 되냐며 내일 당장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얼떨결에 그러시라 했습니다. 다음날 정말 찾아오더군요. 어서 때리랍니다. 처음엔 그래도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인데 손이 올라가질 않더군요. 그러다 예전에 빗자루로 맞으며 살려달라고 빌던 기억의 순간 화가 올라 한 대 올렸습니다. 짝소리와 함께 코피가 나더군요. 뭔가 가슴속에 응어리가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대를 힘껏 쳤습니다. 이번엔 입안이 터졌는지 입에서 피가 나더군요. 마지막으로 반대편 뺨을 잇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며 이제 됐지. 이제 돈 줄 거지. 이러는데 아직도 친아들이라고 형만 생각하는 모습에 정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체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이걸로 당신과 나의 인연은 정말 끊어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렸을 때 맞던 트라우마가 조금은 없어진 기분인데 그렇다고 후련하지는 않고 복잡한 심정입니다. 엄마에게 분풀이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내 엄마가 없다는 생각에 씁쓸하더군요. 친엄마를 찾으면 조금은 나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저의 어린 시절을 보상받고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되는 밤입니다.